안녕하세요. 폐백과사전의 황쌤. 호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수혈, 강아지, 고양이 수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 첫 번째로 전염병에 걸렸을 때 항체가 풍부한 혈장 수혈이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나 외상이 있거나 물렸거나.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빈혈이 아주 극심할 때, 즉 피가 부족할 때 수혈을 또 받아야 되고, 폐혈증이나 이런 것들로 갔을 때 피가 굳는 이런 응고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남의 피를 받아서 그런 응고 장애를 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본 것 중에서는 마늘 양파 먹었을 때 적혈구 다 깨져요. 그래서 빈혈 심하게 오니까 그런 경우에도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환자 중에서 마늘 넣은 삼계탕 먹은 애, 그 삼계탕이 그 닭 고기만 먹었는데 마늘은 안 먹었고. 그치 다 먹었는데 걔가 빈혈이 엄청 심하게 와서 수혈을 뭐 한 이틀 정도 했었죠.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면역 쪽의 장애로 인해서 이런 면역 질환이 생길 확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뭐 말티즈종 시적으로 이제 수혈 받는 경우가 이제 사실 수혈 처치를 좀 받은 경우에 한해서 뭐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 경우가 다 치명적인 질환들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있어서도 뭐 1년에 한 5-6차례 이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뭐 혈액형이 사실 뭐 되게 많다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우선 뭐 쉽게 설명드리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1이 1.1, 2가 1.2, 그 다음 3, 4, 5, 6, 7, 8. 그래서 그냥 총 8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고양이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A형, B형, AB형 이렇게 3가지가 존재해요. 강아지는 응급 상황에 한해서 혈액형이 안 맞아도 초회 1회를 그냥 바로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치면은 A형 피를 막 B형이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해서는. 근데 뭐 물론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응급 상황이고 혈액이 없을 때, 그 전에 수혈받은 경력이 없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혈액형이 같은 것보다는 뭐 이건 막 수의학적 내용인데 서로 거부 반응이 없는 혈액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혈액형이어도 거부 반응이 있는 경우가 있고 다른 혈액형인데도 거부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혈할 에피랑 헌혈, 공혈견 피를 바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거부 반응이 있나 없나가 사실 더 중요해. 고양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고양이는 이제 뭐 공혈묘가 이렇게 뭐 쉽진 않지. 그쵸. 이제 사실 뭐 체구도 작고. 체구가 우선 작고 체열할 수 있는 양이 우선 극히 제한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공혈묘를 수소문에서 본인이 찾아야 되니까, 아니면은 공혈묘를 병원에서 뭐 키우고 있다든지. 근데 뭐 그것도 뭐 매일 수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수혈을 하면은 어느 정도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을 뭐 한 2달 정도는 그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혈묘 같은 경우는 좀 수혈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쉽지는 않고. 고양이를 실질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공혈을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다른 고양이 또는 뭐 친구들 고양이 뭐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 사실 그래서 뭐 집사들끼리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해놓고 평소에 잘해야지. 인간관계도 좀 잘 쌓아놓고 이래야 조금 이제 이렇게 부탁할 때 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인간관계 안 좋으면 고양이까지도 영향을 받으니까. 사실 이제 그 공혈묘는 실질적으로 이제 고양이 혈액 자체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게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공혈견을 쓸 때 뭐 아무 애들이나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예방 접종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체가 안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말짱 꽝이니까 항체 검사 통해서 항체 잘 나온 거 확인을 하고, 사상충 감염도 있으면 안 돼요. 심장사상충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서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을 잘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전염병에 대한 키트 검사를 또 한 아이들. 혈액 자체가 무조건 피만 부족하다 그래서 막 받는 게 아니라 그런 항체가 필요해서 수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잘 돼 있으면 좋죠. 요즘에 그 얘기는 들어봤어? 그 한국 공혈견 협회. 헌혈 협회 아니고? 헌혈견 협회인가? 뭐 헌혈견 협회, 공혈견 협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요즘에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 기준 보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체중이 25에서 30kg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야겠지. 뭐 항체 검사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잘 돼 있어야 되고, 나이도 뭐 2살에서 8살 이내.
이런 건강한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데 되게 좋은 게 헌혈을 하러 가면 그런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해주는 거야. 무료로. 무료로. 근데 그런 사실 식으로. 그게 맞는 것 같아. 어찌됐든 수혈을 받는 강아지는 어떻게 보면 공혈견의 희생으로 뭔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 그걸 뭐 마음으로만 그치. 보상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건강검진 한 번 정도 뭐 그 비용으로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서로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치. 옛날에 난 초코파이 받으려고 헌혈했는데. 그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좀 다른 아이들한테 많이 좀 베풀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헌혈, 수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점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펫 백과사전의 황쌤 고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